안녕하세요. 대한중앙부동산연구소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표 변호사님 조기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부동산 분쟁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첫 번째로 드릴 질문은 일단 민사재판이 있고 형사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 일단 민사재판은 타인과 사이 사이에 재산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로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사람이 원고가 돼서 상대편을 피고로 삼아 받아내려는 재산권 행사를 하는 것이 민사소송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돌려달라라는 명도 소송을 한다든지, 혹은 피고와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다 혹은 계약이 끝났다라는 무효 확인 소송이나 해지 소송, 아니면은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소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원고가 피고한테 받을 돈이 있는 경우에 주로 돈을 내가 받아야 되니 이것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든 아니면 채무에 근거한 채권의 이행이든 돈을 달라라고 청구를 하는 재산상 권리 확보를 위해서 무언가를 제기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이에 비해서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사람을 경찰과 검사가 수사하여 이 사람한테 범죄 혐의점이 있으니 형사처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내려달라 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형사소송이고, 이 형사소송에서 원고 역할은 검사가 하는 것이고 검사로부터 형사소송 제기를 당한 피고인이 되는 것이죠. 형사소송의 목적은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형사소송의 목적이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를 하여 무죄를 판결로 받거나 아니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목적이 있는 소송이 형사소송이 되는 것이죠. 그럼 보통 부동산 관련 분쟁은 거의 다 민사소송이라 보면 되겠네요. 각자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경우가 많을 테니까. 부동산 관련 분쟁은 대부분 민사소송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이 얽혀있는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이미 처분을 해버리고 또 그 부동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여 줄 부동산도 없으면서 이중계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이중계약 자체는 민사소송이 쟁점이 되지만 상대를 속여서 돈을 편취했다는 측면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면 이 부분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부동산 문제는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다뤄지겠죠. 자, 당사자주의는 무엇이고 직권주의는 무엇인가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는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네. 원고가 제기한 소에서 어떤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이 원고한테 있고 재판부는 중간에 심판자 역할만 하는 것이 당사주의입니다. 네. 조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원고와 피고가 부부였는데 이제 이혼을 하려고 해요. 피고가 외도를 했으니 나한테 위자료를 피고가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것은 원고가 피고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그리고 외도를 했기 때문에 원고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모두 주장하고 법원을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네. 원고가 그런 주장과 입증에 실패하면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아요. 법원에서 먼저 나서서 원고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살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고가 주장 입증 책임을 지고 법원은 가만히 양 당사자의 주장을 살피되 원고가 입증에 성공했는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역할만 소극적으로 하게 되죠. 그게 당사자주의입니다. 네. 이에 비해서 직권주의라 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무언가를 청구를 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했는데 그 입증이 부실하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실관계를 상세히 살펴서 합당한 결론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내는 것을 직권주의랍니다. 원고와 피고 이혼 분쟁 중에 미성년자인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누가 키우는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해서 원피고 모두 제대로 된 입증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 아이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누구와 사는 것이 더 적절한지 스스로 살펴서 아이에게 더 국리적으로 우월한 부모한테 친권 양육권을 주는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직권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면 민사소송은 대체로 다 사인과 사인 사이 분쟁이다 보니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부분이 좁습니다. 거의 다 그러면은 당사자주의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변호사님, 예. 보통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는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에서 어떤 것이 적용이 되나요? 예, 부동산 분쟁은 특히 재산상의 분쟁에 불과하지 어떤 사람의 신체, 자유 혹은 양육에 관련된 고유한 인격적인 부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재산 분쟁이 아무리 크고 심대하고 중대한 영역이라 하더라도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사자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서 당사자에게 입증 책임, 주장 책임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고 법관을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능력과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변호사님, 부동산 분쟁에서
원고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당사자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을 해야 돼요. 똑같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어떤 법률 요건에 맞는지, 어떻게 주장할지, 어떤 증거를 활용할지 이런 것은 법률이 전문가인 변호사가 없으면 어려운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에서 원고는 기본적으로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을 지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재판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죠. 자, 그러면은 피고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면은 피고 역시 이에 알맞은 강변을 해야 돼요. 만약에 민사소송을 원고가 제기했는데 피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무변론 승소라 해서 원고 주장이 다 타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피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피고 역시 그 소송 내에서 원고가 일단 한번 주장하고 입증하면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다시 반박할 주장 입증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피고에게도 역시 부동산 분쟁, 민사 분쟁의 성격상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제 권리를 찾으려면 또 그에 알맞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오늘은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법률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